민주당 이야기 넘어보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민주당 내분이 훨씬 더 심각하다. 정말 폭발 직전이다.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다음 총선 질 수가 없을 정도로 민주당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리가 거의 다 됐어요. 네. 한동훈 복당 이야기 어느 순간 쏙 들어갔잖아요. 단계 수사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오세훈 시장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십시오. 개혁신당 알아서 자중질환이잖아요. 저 중진들 어차피 다음 총선 때 집에 갈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3선 4선 했으면 집에 가셔야죠, 웬만하면. 그런데 민주당은요. 연찬회를 했는데 김민석이 정청래 불러서 상을 줬어요. 그동안 네. 잘했다고. 감사패와 꽃다발. 그리고 마이크 잡더니 정청래 방향으로는 안 된다. 정청래는 중도가 없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공개 망신을 줘버렸거든요. 위원님, 저도 정치 나름 오래 봤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방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의원들 다 모인 연찬회에서 자기랑 싸웠던 경쟁자 조지는 건 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초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된 거지. 왜냐하면 직전 대표한테 꽃다발 감사패 주고 저도 언론사에서 물러날 때 별로 그렇게 썩 사이가 안 좋았던 어떤 지금 이 한동훈계의 그 배지가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우리 바로 떠오르는데요, 저는. 네. 장해찬 앵커하고도 아주 관련 있는 네. 사람이 저한테 감사패를 줬는데 네. 고맙게 받았죠. 네. 그러면 서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끝까지 매너 있게. 그런데 꽃다발과 감사패 주자마자 20분간 연설을 하면서 정청래를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놓고 중도는 없다론자 말도 잘 만들어. 요새 이 김민석이 뭘 자꾸 그렇게 말을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대놓고 모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 중도 외연 확장한다는 사람이 왜 인요한 중도 외연 확장으로 이미 6월 22일 날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출된 사람을 국민의힘 전 의원이고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였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부터 잘못된 것인데 정청래 보고 당신의 노선은 틀렸다. 아니 저는 아무리 싸운 사람도 그 앞에 있으면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자만 마이크를 잡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는 이제 내가 대표야. 너는 전직이라는 걸 지금부터 뼈저리게 알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더니 중간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NS에 그렇게 썼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가 볼 때는요. 이걸 갖다가 석청 갈등이라 그러는데 민청 갈등이 아니고 민청은 민청학년 사건 날까 봐 그랬나? 기자들이 용어를 만들었더라고. 네. 석청 갈등. 그랬더니 어떤 분은 새청 갈등이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새가 왜 새인지는 여러분이 또 아실 테니까 설명을 굳이 안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석청 갈등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아까 우리 장해찬 위원장 말씀하실 때처럼 이게 조만간 맛이 가겠다. 유시민 말이 맞구나. 저 정도 되면요. 저 당은 당이 아니에요. 분명히 유시민이 그랬잖아요. 맛이 간 당이라고. 46, 7%는 아직도 아니야. 김민석을 대표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수장인 정청래를 연찬회 자리에서 꽃다발하고 감사패를 주지 말든가. 그래 놓고 나서 저렇게 모욕을 하니까 저는요. 정치적으로 대단히 김민석이 하수다. 원래 이 진짜 노련한 사람은 나중에 구밀복검이라고 입에다는 꿀을 바르고 웃으면서 날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칼을 찌르는 거지. 저렇게 하수처럼 정청래한테 저렇게 눈앞에서 하면 반감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볼 때 김민석 나락갈 시간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의 심각한 갈등 사실은 우리도 연찬회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마이크 잡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겠지만 한지야, 조경태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건 일종의 그렇죠. 어떤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금도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인터뷰나 다른 기자회견에서 질문 받았을 때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 망신 주는 거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래서 당대표가 김민석이 된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전당대회 때 우리가 사실 청이 되기를 좀 원했잖아요. 왜 대통령하고의 그 뭐 갈등 관계를 만들기도 좋고, 우리 예전에 그 윤한 갈등 생각하면 청이 되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정청래 본인이 그 얘기에서 자기는 배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무능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대표가 된 다음에 뭔가 뭐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뭔가 멋있는 어떤 발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민주당 TV 만들겠다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일단 딱밤한테 때린 거죠. 그동안 나 기분 많이 상했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이번 연찬에도 저는 솔직히 좀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패 주고 꽃 주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제가 뭐 방송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꽃다발에 물기도 촉촉한 물기도 마르기 전에 바로 갔다가 그냥 공격을 한 건데, 이거를 정청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이크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 독재. 네, 마이크 독재. 그렇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감사패 줬다고 진짜 감사한 줄 알더라. 약간 이런 격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원팀 하자 해놓고 지금 이렇게 김민석 혼자의 생각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청래 입장에서는 원팀이라더니 진짜 원팀인 줄 알더라. 이런 꼴도 당한 거니까 어찌 보면은 콤보로 지금 머리를 맞은 기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민석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며칠 전에 장인수 좌파 쪽에 아, 그 장인수 유튜브에 기자,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막. 네, 완전히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곧 무너질 것 같이 지금 왕정이다, 오만한 권력자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십중포화를 날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송이요 몇만 뷰가 나왔냐면은 100만 뷰가 나왔어요. 와, 유시민이 원래- 살아있네. 네, 원래 그 채널이 그렇다고 뉴스공장처럼 뭐 구독자 300만 이게 아니고, 그 채널이 많이 나와봤자 한 10만 나오더라고. 보통 뭐 완전히 2만에서 6만 이렇게 나오는데 10배 이상 터졌네. 완전 그냥 터진 거예요. 그리고 슈퍼챗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모 방송에서 들었는데 한 2,500만 원 나왔던데. 2,700만 원 이야, 나왔대요. 대박 사상 났네. 최대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전당대회 때부터 유시민이 그 ABC론, 재건축론, 어물전, 썩은 내 등등 해가지고 빌드업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민주당에 있는 코어층이 볼 때는 처음부터 정청래가 답이다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호남에 있는 많은 또 권리당원들은 그래도 정권 밀어주자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뭐야, 유시민 말대로 다 되고 있잖아. 이제 다들 각성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이 100만 터진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집안 싸움은 저는 진짜 분당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분당은 이미 돼 있다고 보고, 정청래는 지금 지방을 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전직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였던 정치인이 지방을 돈다?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권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가든 아니면 누군가를 내세우는 킹메이커가 되든. 이재명 집권 14개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서 볼 때, 저는 과거의 그 좌파 정권 중에서 가장 빨리 지금 이재명의 레임덕이 오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상대 당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 내부의 문제와 내부 정책적 내, 무능. 그 안에서 지금 생겨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 위기 상황을 지금 모르는 게 김민석하고 이재명만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무슨 유시민 보고 무당이라고 한 그 친명 의원까지 나왔는데, 언론에서도 별로 이 취급하는 비중을 보면 재래식 언론에서도 친청계 목소리를 더 쓰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더 흥미를 끄니까. 친명계의 이게 방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언론이 재래식 언론, 이 레거시들이 속성이 있습니다. 유리한 쪽에 가서 줄 서는 것은 기본이고, 피냄새 맡으면 바로 돌아서요. 싸우는 거 좋아하죠. 네. 피냄새 맡으면 바로 돌아서고, 그때는 그냥 아프리카에 마라푼다라는 개미가 있죠. 눈 없는 개미. 소 한 마리를 그냥 순식간에 뼈만 남긴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약세를 보이잖아. 그러면 언제고 다시 물어뜯습니다. 그것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음. 이제 돌아서야 되나? 언제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 정권이 맛이 가나? 저는 그 맛이 간다는 유시민의 표현이 가장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게 맵죠. 가장 모욕적인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생선 같은 거 또는 생선회 그 고기 볼 때 아유 맛이 갔네. 이게 최악의 표현이에요. 때깔이 빛을 보니 벌써 너는 죽을 날이 내일 모레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운이 돌아오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동혁 대표의 실력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힘과 실력만으로. 근데 이게 이기기 위한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제풀에 무너지는 거야. 그럴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30%로 하락했고 갤럽에서도 오늘 42% 역대 최저치가 나왔는데 김어준 신이 난 모양입니다. 네. 하락 원인 복귀해봐야 할 것. 우리는 다 알아요. 무리한 공소 취소 추진.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경제, 주식 폭망. 그런데 김어준과 유시민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조국 합당 안 해서. 자기를 대우 안 해줘서. 좌파들 안 챙기고 어설프게 중도 보수 챙겨서. 근데 저는 이재명이 무슨 중도 보수를 챙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어준과 유시민이 이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면서 더 왼쪽으로 할수록 저는 지지율 하락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김어준의 말을 일종의 상황의 명처럼 받들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버릇은 또 못 버립니다. 아닌 척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식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 즉 그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한테 다시 소구력을 보이려면 계속 이 정책이나 이 기조들이 좌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얼마나 교육력 높고 똑똑하고 또 생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또 그냥 좌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지율이 올라갈 기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말 민주당 지지자 빼고 모든 국민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지지율이 30%대가 나온 것은 무능하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무능하고 플러스 부도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거 공소 취소, 공소 기각 모든 키워드들이 지금 동력이 지금 사라지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죄를 한번 깎아보려고 배임죄까지 폐지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치안 문제 그리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 이거를 되돌리기는 싫고 자기 죄는 지우고 싶으니 더더욱 좌클릭만 하게 되고 중도는 온데간데 없다. 그런데 김민석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김어준과 유시민은 소금을 뿌린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 경찰의 검찰의 완전 그 수사권 박탈에 따른 이 위기 상황 이것도 있지만 지금 안보는 정말 산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지금 광주 군공항을 세 군데로 임시위로 옮기잖아요. 넉 달간, 4년간 옮기자고 해서 막 지금 막 이재명이 엄청 닥달하고 있잖아요. 그 옮겨간다는 데가 이제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서산, 그 다음에 예천, 충주 이런 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로 임시 배치를 이 비행 그 대대들을 세 개를 이렇게 나눠준다면 경납고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그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의 유경원 의원이 공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기다 짓겠다는 건물이 조립식이라잖아. 네. 모듈러 주택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그 수백억짜리 비행기를 이렇게 보관을 하려면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이런 거에 다 방어가 되거든요. 돼야죠. 그런데 저거는 그런 데서 방어가 안 되는 아니 조립식 모듈러에다가 무슨 공법도 강판을 쓴다니. 원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방호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이공법으로 한다는 거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하러 돈 들여서 간이공법을 하니 그냥 천막에다가 넣어놓지 뭐 이런 정도로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지금 북한이 혹은 중국이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라는 그 환상을 가지지 않고서야 저런 식의 그 이전을
태연히 밀어붙인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안보는 지금 이게 빈총 경계, 그 이전에 삼단봉 경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이 안보가 해체가 되는 건가? 지금 삼군사관학교 통합 반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청문회 때 그 700분 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울부짖으며 호소했는데 안규백 나와 이랬죠. 네. 안규백 당장 나와 이랬는데 뭐 안규백이 당연히 안 나왔죠. 그리고 그냥 뭐 쓴소리 좀 들었으니까 밀어붙일 거예요. 자, 어쩌자고 이러는지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교안보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잠깐만 한번 다뤄볼게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배은망덕하게 쿠팡을 겨냥하고 있다.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왔어요. 6.25 때,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 이 정도 이야기가 상원의원 입에서 나올 정도면 한미 관계는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301조 대놓고 꺼내는 거 보면은 그 전에 뭐 빌드업은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게 오히려 쿠팡을 욕했어요. 로비해가지고 저런 거다. 근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거든요. CR도 안 먹히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쿠팡을 또 악마화를 하고 있고, 물론 미국한테 때려 맞으면 우리 국민들도 기분 나빠요. 우리도 다 기분 나빠요. 하지만 외교에 있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특히 동맹 관계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약속 하나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미국이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또 반미 느낌으로 또 몰고 가는 것도 그것도 사실 옳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거의 막바지에 다른 것 같아요. 301조 정말 할 수도 있다. 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당은 어차피 반미하면 자기들은 땡큐라고 생각하는 정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바로 이 분야도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좀 이 방송을 우리 의원님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이 모레노, 버니 모레노라는 상원의원인데, 미국의 상원의원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의 원로원에서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니터라고 불립니다. 로마 시대의 원로원을 세나투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상원의원은 거의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대통령밖에 안 남은 후보자들이에요. 아니면 주지사 정도로 가겠죠. 그렇죠. 또. 굉장히. 근데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집권 공화당 소속이에요. 굉장히 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집권 공화당에 이 상당한 어떤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오하이오는 여러분 5대5, 그 미국 5대5에 인접한 주로서 굉장히 거기가 그 미국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쿠팡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당장 해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그 미국의 USATR 대표한테 이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 말은 그냥 공개적으로 빨리 이재명 정권을 좀 슈퍼 301조 관세를 때려라. 이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맞아야 뭐 아픈 줄 알더라고. 지금 제가 볼 때 이재명 정권이 설마 하고 있어요. 설마는 바로 뒤에 나오는 속담이 사람 잡는다는 그 속담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12.5%까지 관세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 이재명은 그거 작년에 11월 달에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약속한 15%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재명이 지금 200억 달러, 원래 마스가하고 합쳐서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워싱턴에 가서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 뒤에 10달째 네. 지금 그 중에 2천억 달러도 10년 할부잖아. 그렇죠. 분납하겠다 해놓고. 할부 첫 번째 회차도 아직 안 갔어요. 1년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10달 됐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누군가 개인 거래해서 계약서 쓰고 다 했는데, 지금 첫 달치 할부금이 1년치 할부금이 미납이다. 10달째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벌컥 화내고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이거 바로 경찰서 갑니다. 무슨 근거로 슈퍼 301조 관세가 안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그저 뭐 김정관이 미국 가서 안 나온다고 했대.
라고 하는 그 재래식 언론의 보도만 믿고 있는 건지 저는요, 이 지금 남은 슈퍼 301조 관세가 조만간 이재명 정권을 때릴 것이다. 그때 이재명이야 뭐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지만, 애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산업계가 받을 타격이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중요한 소식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민주당 의원들도 공소 취소에 좀 선을 그으니까 이재명 청와대가 새로운 꼼수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그 이야기 짚어보기 전에 마지막 광고 한 번만 더 보고 올 테니까요. 잠깐 30초 동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좋아요 누르셨죠? 보신 것처럼 유튜브 멤버십이 아니고요. 별도의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댓글에 링크 눌러주시면 정기회원 멸콩천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직 1004명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멉니다. 여러분, 저희가 9월부터는 또 박성규 위원님과 함께 오후 방송도 시작하는데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멸콩천사 행동하는 천사 함께 가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훈 대변인 효과로 멸콩천사 많이 가입했다고 했죠. 많이 늘었어요. 네. 야, 이제 매일 그러나 역시 새로운 효과들이 필요합니다. 역시 여러분. 예. 네. 열혈 홍보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이재명 청와대 꼼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에 9명이 공소 취소를 찬성하지 않더라. 이미 돌아선 거죠. 그랬더니 네. 청와대가 배임죄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대요. 법무부를 엄청 압박한대요.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배임 혐의가 걸려있는 대장동 재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살다 이런 꼼수를 또 쓰나요, 위원님? 그 성남 FC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정말 위인 설법을 이렇게까지 하나? 저는 역사적으로 많은 과거의 이 왕정, 황제정, 중국의 뭐 천하 없는 천자들의 전횡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온 나라, 모든 그 여당의 뭐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하자면 신하들이 그저 왕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요. 박균택이 그 중앙일보가 설문조사했더니 공소취소 특검을 찬성한다고 혼자 그랬다는데 본인이 이름도 밝혀달라 그랬잖아요. 아마 정성호의 후임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저 정도로 나 혼자지만 저는 찬성했으니까 저 법무장관 시켜주시면 공소취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박균택의 자세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무리 법무장관 하고 싶어도 아니 그 김영진 의원도 민주당에 그 얘기 쓴소리 했더라고요. 공소취소 특검은 좀 맞지 않다. 제1과제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김영진이 누구냐. 정성호와 함께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이재명 곁에 남을 사람은 나와 정성호 의원뿐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김영진조차 조작기소 특검에다가 공소취소 권한 주는 거는 제1과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박성준도 JTBC 그 기자 출신 박성준도 원래 이 조작기소 특검 가장 앞선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위 의장 권칠승이 그 사람 완전한 개인 의견. 그렇죠. 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 완전 망신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 사람 개인 의견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냥 완전한이란 말을 붙였어요. 완전히 개생각이지. 이래 버리니까 그래도 명색이 수석 대변인 씩이나 돼가지고 좀 창피했겠죠. 그래서 또 발을 빼더라고. 지금 여당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친명 타이틀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러다 내년 되면 이재명 탈당하라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내년까지도 안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민석이
굉장히 이 머리가 회전이 빨라요. 예? 이 RPM 계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팽팽팽팽 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가장 빨리 등을 보이는 사람은 김민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등을 한번 보였다고 봐요. 그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은 우리하고 이게 법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이 최고위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사람을 지명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원당규에 그렇죠. 민주당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용을 갖다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맞아.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김용을 네, 그냥 떨어졌으면 이재명이 힘이 세면 그렇죠. 불러다 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이미 시작됐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했다는 것도 이미 마음 떠났다. 그러니 이석연도 진즉에 이미 한 달 전쯤부터 탈당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배임죄를 왜 폐지하자고 하느냐. 이게 사실 본인들이 이거 배임죄 폐지해주면요. 사실 뭐 기업하는 사람들 좀 약간 편합니다. 왜냐면 회사 돈 갖다가 어디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제는 개인 용도로 써도 뭐라고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좌파가 너 그렇게나 싫어하는 이 재벌 세상, 부자 세상 되는 거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본인들도 내부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능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옛날부터 배임죄 폐지 기본으로 정했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호남 반도체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배임죄 걸릴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 지금 호남 반도체 말이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반도체 사업이 폐비. 그리고 지금 용인도 2030년까지도 지금 완공 안 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입법 안 해도 돼요. 이제 급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용수 문제, 전력 문제 다 해결하면 그럼요. 2030년에 첫 삽을 안 돼요. 뜰까 말까. 그러니까 광주 전남 분들이 좀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뭐 일부 그 보수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저걸 믿는 게 저는 희한해. 그래서 어? 깨어나셔서 호남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우리한테 사기쳐 이재명 정부한테 더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배임죄 폐지 이유를 갖다가 호남 반도체 또 갖다가 써먹는 게 저는 이게 정말 호남을 2번 울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렸지만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입법 안 해도 된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서두르냐? 본인 대장동 사건. 이때 이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지금 보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민주당 연찬회에서 2030 지지율 하락에 대한 뭐 분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세게 말하면요. 2030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까지 민주당을 지지하면 너 제정신이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왜 그러니? 네. 라는 분위기가 이미 팽배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유권자 비하를 안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은 이 머리에 좀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왜냐? 젠더 갈등으로 남녀 사이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죠. 그리고 부동산 말아먹고 주식시장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시켜버렸죠. 보안수사권 폐지로 그 세상에서 제일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인데 여성들이 제주도 여행도 이제 불안해서 못 가는 나라 만들어버렸죠. 월세도 올라요. 도대체 전세 박살나고 월세도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이 나 아직 민주당 지지해 이재명 좋아해 하면 이거는 서로의 생각의 다름이 아니라 너 어디 문제가 있니? 도대체 왜라고 연구 대상인 거지 2030이 민주당을 지지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깜빡이를 한쪽으로만 넣어야 돼요. 왼쪽으로 넣든가 오른쪽으로 넣든가. 그런데 이게 왼쪽 오른쪽 쌍라이트 막 들어와. 이게 뭐냐. 지금 기획예산처가 내년에 박홍근이 장관으로 있잖아요. 네. 거기서 98조 원을 증액한 826조 원의 슈퍼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네. 아니 한쪽에서는 돈을 풀겠다 그러지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조이겠다 그러지 어떤 게 진짜 이재명 정권이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 수급 그 노인들 기준을
이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너무 이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거 정책 내놓으면 인기 없을 것 같을 건지 어제 장관 발표 하고 설명합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예고 문자 보내놓고 1시간 전에 취소했어. 이런 일은 전례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2시간 전에 취소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쟤네들한테는 이 취소하는 게 일상 다반사야 지금. 그래서 이번 정부는. 왜 이거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다음에 일정 잡습니까? 그랬더니 일정 미정이죠? 잡는 것도 네. 아직 말 못합니다. 이게요. 지금 가뜩이나 노인들한테 이게 포퓰리즘의 이제 병폐인데 그거 이제 줄인다고 하면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지율이 60% 중반 어쩌고 하면 그냥 밀어붙였을 거야. 개혁이라고. 근데 못하겠죠. 지금 이 분위기에서 70대 표가 달아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줄줄이 스톱이야.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못해요.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전국에서 어떤 기관 유치해야 될까 경쟁 벌인다는데 경쟁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가요. 이런 식이면. 네. 김용현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 자기들끼리 막 분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이 내분이 점점 심해지고 지지율 하락하는 것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이벤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로 본다면은 전당대회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좀 느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국정 지지율을 올릴 세대가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2030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070은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4050이 사실은 핵심 지지층인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치안 문제, 그다음에 민생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요. 코어도 물론 김어준 말에 따르면 빠진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 국정 지지율이든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든 올릴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새 장관과 실장 있잖아요. 김용범, 그 다음에 안규백, 그리고 정동영. 이 셋 경질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꿈쩍도 안 합니다. 내각을 개편한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오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생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율 하락은 아마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박상규 위원님, 김용훈 대변인 모시고 쭉 국민의힘 상황부터 민주당 상황까지 지켜봤는데요. 다시금 느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민주당 좌파 진영의 갈등과 분열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로 뭉쳐가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 다음 총선을 준비할 그런 어떤 계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규 위원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해상방명초.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좀 들어본 용어인데 밝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명에서 새벽이 되기서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수가 지금 연패하면서 큰 선거 4번 지고 대통령 2분의 보수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면서 계속 밀려만 왔거든. 그리고 이제 희망도 별로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었는데 저는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 이게 지지율이 일단 30%대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리바운드가 힘들어요. 회복이 힘들죠. 네. 리바운드를 했다라고 이해식이 주장을 하던데 그건 그때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추세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들이 이렇게 이탈했고 코어 중에 코어, 콘크리트 중에 콘크리트라는 4050도 한 15, 20%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돌아오려면 그냥 간단해요. 이재명이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원복시키면 돼. 근데 원복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